1시 30분부터 선배시민자원봉사 경기권역 지역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카메라 화면이 켜져 있는지 마이크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가짜가 많은 세상에 처음으로 후배 시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나오긴 했는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학생들도 밝은 표정이라서 무척 좋았습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시기에 청춘들 응원하러 우리 노인들이 왔어요. 젊은 청춘 화이팅! 청춘들도 솔직히 요즘은 힘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선배 시민분들로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니까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시민분들께서 저희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캠페인하시는 게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고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와 그런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행동인 것 같고 어르신들 너무 커피 잘 마시게 해주셔서 저희가 힘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르신들 바리스타 하실 때 저희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시민이라는 말이 생소했는데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보기도 좋고 이런 멋진 선배 시민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세요. 선배 시민 화이팅! 경기도 선배 시민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선배 시민이여! 선배 시민이여! 당당한 시민 풍요로운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갈 존재! 선배 시민 교육을 받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제 노인이 아니다. 선배 시민이다. 후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동체를 생각하는 선배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시민 자원봉사 경기권역 지역총회에 참석하신 경기도 전역의 선배시민 자원봉사 어르신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 중인 전국의 선배시민 자원봉사 수행기관장님과 실무자 여러분, 본 지역총회 주관기관인 경기권역 교육지원센터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신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총회는 코로나19로 줌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를 돌보는 선배 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선배 시민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님께서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축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박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 가을을 힘들게 보내셨죠? 그래도 단풍이 우리를 굉장히 시원한 마음을 만들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날 우리 관장님들과 지역교육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덕분으로 우리 선배시민
자원봉사 어르신들께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역총회 축하합니다. 비록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지역총회 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전국에 310개에서 네트워킹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내년이 정말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역총회 잘 하시기를 먼 곳에서 축하하고 또 힘든 거 위로해드리고 앞날을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지역총회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노석 협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님이신 윤호종 회장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윤호종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선배 시민 여러분, 오늘 선배 시민 봉사단 경기권역 지역총회 겸 발대식을 경기도 61개 노인복지관과 60만 회원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경기도 곳곳에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윤호종 회장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기권역 교육지원센터는 저희 중원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북부 권역에서 신곡노인복지관과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총회가 있기까지 함께 도움을 주신 신곡노인복지관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배 시민은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가족을 넘어서 우리를 보게 했고 공동체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기존의 서비스 전달자에서 이제는 함께 교육하고 또 학습하고 그리고 조직해야 되는 사회복지사 역할도 다시 한번 부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복지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찌 보면 방향이 선배 시민이 저희에게 또 많은 도전과 고민을 안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복지관이 기존의 케어센터가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선배 시민을 통해서 더욱 기관도 어떤 역할들을 새롭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같이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지역 총회가 사실 많은 지역 이미 기관들에서 학습하고 또 실천해왔던 것들이 오늘 총회로 함께 모여지는 과정입니다. 또 이후에는 전국 대회가 또 전국 정책 대회가 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가 어찌 보면 올해를 한 해를 달려오면서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분들 어르신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총회를 기점으로 선배 시민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학습하고 또 배워나가는 그런 기점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여기서 말을 줄이고요. 오늘 총회 전체 사회를 맡은 중원노인복지관 박희진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경기권역 지역총회 사회를 맡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부장 박희진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서 오프닝 영상을 통해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공동체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많은 선배시민분들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활동 중에 계신지 선배시민 선언문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언 낭독에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조규섭 선배님,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윤정자, 위금자 선배님, 평택 서부노인복지관 송현순 선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선배 시민이다. 우리는 선배이다. 후배 시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돌보는 선배이다. 우리는 시민이다.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후배 시민을 돌보는 의무를 다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돈, 지위, 학벌 앞에 침묵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시민들의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을 함께 맞서 누구나 안전하고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서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기력한 늙은이도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해 늘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고 학습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 시민이 걸어가면 그것은 곧 공동체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2020년 11월 19일 경기권역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1동. 수고해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선배시민자원봉사 경기권역교육지원센터 자문교수이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현숙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선배시민의 총애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현숙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선배시민 그 경기권역 총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입니다. 네, 저 아까 오프닝 영상을 보고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축제장에 참 우리 선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그 선배 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미 토론도 하셨고 이랬을 텐데 그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 시민 하면 요 롤 모델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혹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보셨나요? 네. 여기 보면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뭘까요? 제제라는 아이거든요. 여기 제제라는 아이가 라임 오렌지 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이름은 민균유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흐뭇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일까요? 아빠가 아니고 그 동네에 뽀르투카 아저씨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제제는 집안에 형제 자매도 많고 그리고 아버지가 실업을 당하셔서 굉장히 빈곤한 가정의 아이인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잘 이 아이한테 케어를 해주지 않아요. 보호를. 그래서 항상 말썽을 피우고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제제예요. 제제를 받아갖고. 그런데 이 제제가 마음 둘 곳은 뭐냐면 이 민기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로 우연히 알게 된 뽀르투카 아저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그 학대받는 가정의 아이였거든요. 사실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소설가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 오렌지 나무를 보면 사실은 제지는 이런 아이들은 우리 주위에 사실은 굉장히 많죠. 우리 얼마 전에 뉴스도 우리 영아 아이를 입양해서 갔던 부모가 그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선배 시민은 사실은 그 마을이 되어주는 거,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재와 같은 아이가 이렇게 운 좋은 아이가 많이 있을까? 이런 거죠. 만약에 운이 좋게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가
운이 좋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안 되지? PPT 안 돼. 네, 그 제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에 표창원 씨예요. 근데 표창원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외국으로 일을 가시고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 살았대요. 그런데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맨날 혼나고 그리고 집에서도 맨날 혼났는데 은영 엄마라고 옆집 아줌마가 자기를 케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창원하고 이름 한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창원이라는 그 희대의 범죄자였죠. 근데 이 신창원은 표창원하고 1살 차이래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신창원, 표창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표창원은 사실은 이웃집 아줌마 때문에 자기가 잘 성장할 수 있었는데 신창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둘이 살았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말썽을 신창원도 많이 폈나 봐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가게방에 가서 이제 뭘 훔친 거예요. 그 신창원이. 그래서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혼을 놔야 된다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아이를 신고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이가 소년원에 가서 이제 그 죄를 받게 됐는데 이 신창원은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창원하고 표창원을 가른 것은 사실은 이런 이웃집 어른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두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창원처럼 많은 아이들이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배 시민의 실천은 사실은 그런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남의 아이도 잘 키워야 된다. 라는 실천을 하는 존재가 우리 선배 시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통에 아이가 있어요. 1번 아이는 저기 누워있는 아이고요. 2번 아이는 통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죠. 3번 아이는 뛰쳐나간 아이예요. 아까 신창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뛰쳐나간 아이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는 사실은 이 신창원 같은 아이를 잘 사례 관리를 해서 다시 통으로 집어넣어서 2번처럼 키워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그 아이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번의 아이도 사실은 이 통 안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대에 입학한 아이들은 굉장히 이 통에 잘 적응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60%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에 있으면 누구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 시민은 이 통을 어떻게 넓혀서 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 실천을 하는 존재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버리지라는 그 사람은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냈는데 인간이 최소한 인간답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 거인만 베버리면 된대요. 그 거인이 뭐냐면 결핍이라는 거인, 그리고 무지라는 거인, 그리고 질병이라는 거인, 불결이라는 거인, 나태라는 거인을 베버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시민은 우리를 둘러싼 위험들이 뭐가 있고 그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면 되지? 라는 것을 고민하는 존재가 우리 선배 시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과 가족한테 모든 것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사회가 함께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그 과거에는 위험은 개인이 모두 극복해야 된다고 봤었는데 처음으로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책으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그런가 했을 때
우리는 그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울리백이라는 학자는 위험 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위험 사회는 뭐고 그 위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리백이라는 그 학자는 우리 근대 사회가 경제 성장 하나만으로 질주하는 그런 그 발전주의의 결과물로 위험 사회를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외눈박이 괴물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키클롭스라는 외눈박이 괴물인데 얘는 눈이 하나잖아요. 눈이 하나면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근현대 사회가 경제 성장이라는 그 하나의 가치만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마치 외눈박이 괴물의 모습과 같다. 근데 이 괴물은 많은 위험을 양산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느라고. 그것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추구하는 결과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들은 또 어떤 것이 있고 그 위험은 어떻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험은 민주적이래요. 이러한 위험들은 민주적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은 계급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위험 사회에 살고 있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은 박쥐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 박쥐의 그 바이러스가 어떤 동물을 타고 인간한테 이제 접촉해서 생기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바이러스 있죠. 메르스, 에볼라 다 박쥐로부터 왔어요. 근데 박쥐라는 녀석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동굴 속, 숲속, 굉장히 인간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서식하고 있어서 원래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하고 접촉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박쥐의 서식지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우리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산림을 파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박쥐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동물들이 사는 데로 와요. 동물의 우리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데에 와서 인간하고 더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 바이러스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뭐예요? 코로나19의 근본적 원인. 인간이 개발을 위해서 경제 성장 추구를 위해서 자연을 착취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광우병은 어떨까요? 광우병은 소의 그 뇌가 구멍이 빵빵 뚫려서 미친 소가 되는 질병이 광우병이다. 근데 이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인간도 똑같이 광우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광우병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사실 양을 이제 고기는 팔고 부속물들을 그 사료업자가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공짜로 가져가서 그걸 말려서 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면서도 사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이 사료를 누가 먹어요? 소가 먹었어요. 근데 소는 초식 동물일까요? 육식 동물일까요? 네,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하고 같은 초식 동물인데 같은 동물을 잡아먹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소를 키우는 사람이 사료를 싼 값에 사서 먹였더니 얘가 살이 잘 찌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사료를 육가공 사료를 먹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미친 소로 그 질병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동물을 먹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질병이 광우병이라는 거예요. 순리에 맞지 않는,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네. 근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400여 명 정도 되죠. 거의 우리가 1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일까요? 90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산재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산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산업재해가 왜 발생하는가 했을 때 안전장치를 충분하지 않게 하고 노동 강도를 세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했던 경제 중심 가치가 만들어내는 게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을 보니까 대부분 또 대기업들이 또 만들어내는 또 위험이더라. 그런데 대기업은 책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누가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요. 이 위험 사회에 나타나는 위험들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하루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또 역시 사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려는 회사가 화학약품을 가지고 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 테스트도 안 하고 마켓에 이제 팔린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옥시라는 회사는 영국 회사인데 영국에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이러한 화학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팔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규제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을 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가? 우리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험은 나 혼자서 다 관리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요 미세먼지 한번 보실까요?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시즌에 맘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나는 동남아 가서 몇 달 살고 온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동남아 가서 몇 달 살다 오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이래서 가능하실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한 명은 여기에 이제 해변에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림에 있는 엄마는 아이가 놀이터에 가고 싶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간 거죠. 그래서 위험은 똑같이 발생을 했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아까 위험은 민주적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계급적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준다. 그러면 나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위험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거 역시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자연을 착취해서 발생된 것이 미세먼지잖아요. 그렇죠?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선배 시민들의 실천들이 굉장히 요구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그리고 또 매립장도 없어진다고 하죠. 다 차서.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공포가 생겼는데 물고기라든지 이런 데 플라스틱이 삼켜갖고 이 거북이라든지 물고기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우리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수출하는 페트병은 접착제를 붙이지 않고 절취선을 넣는데요. 그리고 투명한 병으로 한대요. 그러면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명한 병은 분리수거가 잘 돼요. 근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병 그리고 포장재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는 법령으로 그걸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착제를 사용하지 말아라. 절취선을 사용하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리수거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실천 역시 우리 개인만 책임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선배 시민의 실천은
사실은 나 혼자 뭐 열심히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구조와 제도를 보는 실천, 그런 것들이 우리 선배 시민의 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실천이 이제 선배 시민의 실천이다. 그 중에 이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그 까미의 패스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랑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패스트균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까미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로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패스트라는 소설을 냈는데 이런 거예요. 패스트균이 그 도시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여주는데 도지사는 이제 정치인이죠. 문제가 나타나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처리합시다. 문제되지 않게. 그래서 도지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처리합시다. 그랬더니 파눌로 신부라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죄입니다. 회개합시다. 이 패스트균이 창궐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창궐하는 거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위험이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된대요. 요즘 제약회사 주식이 막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 될까요? 이것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독과점으로 장악할 수 있어요. 시장을. 그래서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코타르라는 사람은 원래 범죄자예요.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데 패스트가 창궐하니까 그 사람을 수배하는 것보다는 패스트균을 막는 데 바빠서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탈은 그 틈을 틈타서 뭘 했냐면 독주를 팔아요. 그 당시 패스트에 걸리면 독주를 마시면 균이 사라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거래를 통해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그 수배를 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위기라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자유롭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타르는 훨씬 진액이 좋아졌다. 패스트 상황에서. 그리고 랑베르라는 기자는 여기에 잠깐 왔다가 도시에 갇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면 나는 여기를 탈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원보건대가 나타나요. 시민들이 더 이상 전문가라든지 종교인, 정치인에게 이 문제를 맡겨둘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자원보건대. 우리 선배 시민은 자원보건대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기에서 공동체의 위기에서 길을 찾아내는 자원보건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자원보건대가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내고 대책을 세우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 위험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그 자원보건대가 실천을 하니까 그 패스트가 사라져요. 실제로 거기서. 그랬더니 아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관련된 문제였구나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파눌로 신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의 단죄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랬는데 그때 여러분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의사 르웨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패스트균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남기는 거예요.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자각하지 않을 때 패스트균은 다시 살아올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각하고 소통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시민의 실천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자원보건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시민의 실천은 뭔가 했을 때 우리 혹시 이 사람 기억나시나요? 마리다. 이 마리다는 합성어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합성어인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집을 찾아가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이야기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르다 얼굴 보시죠? 화가 엄청 났어요. 왜 그러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마리아로 하여금 저를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걸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마리아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의미를 알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실천만 하는데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 시민의 실천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의미를 알면서 실천하는 존재.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마, 그리고 마리아의 리, 그리고 마르다의 다를 만들어서 마리다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의미를 알면서 실천하는 선배 시민이 되어야 된단 말이다. 그래서 마리다예요. 예, 마리다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실천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어떤 위험이 나타났을 때 그 잠시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 같이 그러면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토론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존재. 그게 이제 선배 시민의 실천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잠시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갖고 있던 자선만 베풀면 됐어요. 근데 그런 실천이 아니라 우리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그 문제에 같이 맞서 싸우는 용사들이다 라는 의미의 실천하는 존재가 선배 시민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형 실천이라고 해요. 권리형 실천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봐봐봐 실천. 네, 뭘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나를 살펴봐. 그리고 두 번째, 주위를 둘러봐. 그래서 함께 만들어봐. 그래서 봐봐봐 실천. 우리 선배 시민의 실천은 뭐라고요? 예, 봐봐봐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봐봐봐 실천 첫 번째, 나를 살펴봐는 학습하고 토론하는 실천이에요. 중원노인복지관에는 디딤돌이라는 동아리가 있죠. 그 동아리에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13세대에 공감을 하고 있는 실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이제 소크라테스 유형의 실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볼 수 없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빈곤한 지역, 노동자가 있는 곳, 장애인들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어떻지? 그런 걸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게 헬렌 켈러 유형의 실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조사라든지 뭐 지역 신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방송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문제 이슈들을 보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선배 시민의 역할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발의 포병형 이거는 뭐냐면 은발의 포병형은 독일의 은발의 포병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은발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노인을 나타내는 거죠. 노인 정당인데 이들은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발의 표범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실천도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봐. 이제 구조,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보자. 우리가 토론하고 조사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책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 정책 제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사한 동아리들이 정책 제안을 했잖아요. 자꾸 제가 이제 중원노인복지관에 또 와서 그 예시를 들게 됐는데 건강 동아리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지켜야지 우리가 건강하더라. 그래서 정책 제안을 했죠. 그 성남시에. 그래서 그 정책 제안으로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은발의 포범 유형의 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봐봐 실천을 우리는 하고 있다. 나를 살펴봐, 주위를 둘러봐, 함께 만들어봐. 이런 실천을 우리 선배 시민들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을 과거에는 도시락 배달, 그 청소, 정서 지원, 학습 지도, 급식 보조 이거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권리형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우리 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인 자문위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노년유니원, 뭐 의회 모니터링과 노인 참여 예산제 이런 데 이제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 선배 시민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실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평택사랑 시민협의회가 있어요. 이 평택사랑 시민협의회는 그 평택에 있는 선배 시민들이 이 선배 시민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지역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선배 시민들이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평택사랑 시민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이 듣는 귀가 달라지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실천이 달라진대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또 실천을 하고 있는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서남회 진천군 노인복지관에 이제 서남회는 아까 헬렌 켈러 유형 아시죠? 우리가 지역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는데 이 서남회는 헬렌 켈러부터 은발의 표범까지 다 이제 한꺼번에 다 했던 이제 종합판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분들이 선배 시민 교육을 받고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 복지관에 오는 인도가 없더래요. 근데 왜 인도가 없을까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다 갖다 놔서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올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군에다가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출을 협의한 후에 나중에 그 인도가 이제 생기는 보행로가 생기는 그런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설치 전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설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조례까지 바꿨어요. 조례.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 마을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모태를 그 난립하는 조례 개정을 이제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골이다 보니까 무인텔이 막 난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조례가 잘못되어 있더래요. 너무 주거지하고 가까운데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을 그 제안하시고 이 조례가 이제 그 개정이 된 이런 이제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실천을 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중원노인 종합복지관의 환경정책 제안한 사례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처음에 건강 동아리는 내 건강을 지키러 그 건강 체조를 배우고 이런 이제 동아리로 출발을 했는데 선배 시민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지역 사회의 주민들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체육 시설을 이제 조사하셨고 그리고 그 조사한 그 내용들을 시에다가 이제 제안해서 그 기구라든지 이런 관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천하셨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더라. 그래서 환경단체랑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에 물어봤더니 이 공기가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냐 했더니 우리가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하는 거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실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쭤보니까 쓰레기들이 배출 자체가 안 되면 사실은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남시 그 노인복지관의 건강동아리가 성남시에다가 이제 정책을 제안하게 된 거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카페라든지 그리고 반찬 가게에 플라스틱 용기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것을 뭐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지역 화폐로 돌려줘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도 경제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제안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신 그런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시민들이 노인이 아닌 사람이 아닌 존재가 아닌 KNOW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런 실천들을 곳곳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들을 몸소하신 이 총회를 기반으로 그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 이제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근데 선배시민총회는 사실은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선배시민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실천이 중심이 아니라 선배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선배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삼은 대학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는 선배시민 자원봉사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실천도 해야지. 그래서 선배시민 자원봉사까지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선배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지난해 그 전주에서 400여 명의 선배시민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뭘 얘기했냐면 그 사회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우리를 둘러싼 위험은 뭐고 어떻게 선배 시민이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론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전국에 총회를 만들어서 선배 시민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선배 시민 총회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난해에 이제 열린 선배 시민 열린 토론과 나눔 축제 그것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이제 총회를 지역마다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권역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이 48개 기관인데 함께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유튜브와 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총회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배시민총회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장이다. 열린 광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알메달렌 축제를 해요. 근데 그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장에서 축제의 장에서 자기 정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축제는 뭐냐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이런 축제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선배시민총회는 토론하는 축제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총회의 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는 사실은 그런 이제 선배 시민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까 선배 시민 선언문 를 낭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잠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선배 시민 선언문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 시민, 우리는 선배 시민이다. 우리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시니어 시티즌이다. 선배 시민이다. 선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후배를 돌본다. 공동체를 돌본다. 라는 돌봄의 주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시민은 뭐예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 시민으로서 우리는 의무도 했고 권리도 가진다. 그런데 권리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 인간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이고 그 다음에 의무는 후배 시민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선배 시민의 의무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 선배 시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꿈꾸냐? 우리 이상이 일상이 되게 상상하라 이러잖아요. 그 이상이 뭐냐 했을 때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야. 근데 당당하다는 건 뭐냐면 누구도 돈이나 지위, 학벌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지위가 없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선배 시민의 역할이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아까 베버리지가 얘기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면 인간들이 풍요로운 공동체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맞서는 것, 그리고 그런 위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를 만드는 사회, 그게 풍요로운 사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간은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선배 시민이다. 그런데 이 선배 시민은 그동안 우리가 나와 가족만 생각했더라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길을 만드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노인의 실천과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게 선배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풍요롭고 당당한 공동체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일상으로 만들어내는, 상상하는, 토론하는 동료, 그 동료들이 모인 오늘 이 총회에서 다양한 상상들을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배 시민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알아보고 총회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강의였습니다. 이현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다 보니 많이 힘드시죠?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화장실도 다녀오신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가장 이슈가 되고 해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우리 선배 시민들이 더 나은 공동체와 후배 시민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신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게 되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발생한 각종 사회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 코로나19를 주제로 경기 1권역, 경기 2권역의 8개 봉사단에서 아젠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가장 많은 봉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코로나19와 환경 영역의 아젠다입니다. 발표는 분당노인복지관 리스타트 문화예술단,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서울봉 스마일봉사단,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건강동아리, 평택 서부노인복지관 선우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 봉사단 단장 유선혜 인사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우리나라의 문제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입니다. 2020년 환경 파괴가 불러온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곤란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사용된 일회용품 쓰레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재활용을 잘해서 자원으로 순환해야 하는데 잘못된 재활용으로 더욱 오염되어 가고 있는 지금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올바른 분리수거를 알리기 위해 주민들께 폐유를 비누로 만들어 나눔을 한 지가 37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고 나 하나하나가 실천하면 깨끗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올바른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선배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강산, 즉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이 재활용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감히 제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상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2019년 4월부터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품 포장지가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할 때 접착제와 상표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제품 겉면에 재활용 편리성 등급을 표시한다면 시민은 환경에 가치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이며 재활용의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의 소비를 따라 더 많은 기업에서도 재활용 편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개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성남형 자원순환 보상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주세요. 성남시 자원순환 가게 리백 사례를 들겠습니다.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무게에 따라 성남 지역 화폐로 개인에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이 이루어져 쓰레기가 100%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재활용 습관을 길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손뼉 쳐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제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환경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환경 보전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후배 시민의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파괴가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을 바로 지금 코로나19로 열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환경 파괴에 대한 작은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배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선정된 지역 아젠다로는 코로나19와 환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환경 개선을 위해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 소독하는 서비스 시스템 도입 및 지원을 건의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지는 환경 개선을 위해 일회용기와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통합 회수하여 소독, 세척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및 지원한다면 일회용기가 사용을 줄어들고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고 소각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쪽의 문제점은 같이 토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 건강지킴이 건강동아리 이종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일회용품이 사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태워지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건강동아리 식구들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번 토론을 하여 정책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얼품을
만듭시다. 개인 용기 사용할 수 있는 가게 동참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동참 가게를 이용할 때 개인 용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1,000원 이상 충전이 되면 지역 화폐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어때요? 미세먼지는 줄이고 포인트는 쌓이고 함께 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참 쉽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서부 노인복지관 선유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오정자입니다. 우리 평택 서부 노인복지관 선유에서 선택한 주제는 코로나19와 환경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구 환경이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배달 음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대 포장, 일회용품 등에 따른 폐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업체에서 제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2중, 3중으로 포장해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선 방안으로 포장재 감량 지침을 만들어 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지를 매립할 경우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코팅 소재를 사용한 종이 식품 용기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선배 시민으로 지역의 기업체에서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후배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대 포장을 막는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선의회는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체 과대 포장 규제라는 아젠다를 정하였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많은 언론에서도 코로나19가 단순히 감염병을 넘어 환경 파괴의 적신호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배 시민들의 정책이 인상 깊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 코로나19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스크 재고 파악 어플부터 유튜브, 화상회의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환경이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겠죠. 이 문제를 우리 선배 시민들은 어떠한 정책으로 풀어냈을지 궁금합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JWBC 봉사단,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교학상장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디니 비밀번호니 그거 지금 다 모르겠고 공인 인증하라고 그러는데 그 공인 인증서를 찾기도 어렵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참 복잡하더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아유, 얼마나 기다렸어? 작년 30분을 기다렸잖아요. 아유.
아이고, 39번이 모이는데 한 시간이라는 건데, 지금. 아유, 그래도 그렇죠. 아유, 그래도 괜찮아요. 아유, 혼자들은 집에서 이런 걸 다 하는데, 노인들이 이런 집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시간을 다 빼앗기잖아요. 할머니, 그 52번 버스가 약산역에 오니까 6분 정도 후에 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좋은 세상이다. 근데 노인들은 그런 것을 못하니까 답답하지. 정말 우리 손자가 얼마 전에 알려줬는데, 아이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24시간 365일 민원 발급이 되니 좋기는 한데 할 줄 알아야지. 집에서 컴퓨터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노인들은 할 줄 알아야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개인정보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더욱 필요합니다. 정보와 교육이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정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폰 장비 지원과 통신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세대 간 화합을 결합한 멘토멘티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정책도 필요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격차 해소 환경이 구축되면 시니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선배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신입니다. 이번에 경기번역 아젠다 주제로 한국사회 코로나19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선택 주제로는 코로나19와 여가 활동에 관해서인데요. 그 두 번째, 문제인식으로는 비대면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대면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심신이 위축되고 있어 심리적 우울증과 소극적 활동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에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인터넷 기본 사용법인 줌 강좌를 개설한다. 두 번째, 인터넷 강좌를 세분화시켜서 원하는 강좌를 줌으로 배우게 하고 화상 채팅으로 만남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도록 한다. 세 번째, 10명 이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간대를 조율하여서 진행한다. 네 번째, 선배 시민의 역할은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동료들을 도와준다. 또 다섯 번째 정책 제안으로서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IT 관련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체계 있는 교육이 지속되길 바란다. 이 결과로서 노인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면 은행 업무나 쇼핑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실생활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탐색하면서 가상의 공간 속에서도 지적, 육체적인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손쉬운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불가능이 될 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보 격차가 제도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아젠다는 동년배와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함께 걷기 봉사단의 코로나19와 건강,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시민지킴이 봉사단의 고령 친화도시 환경 조성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선배시민 강은실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와 건강이라는 큰 틀에서 덥고 어르신들을 위한 튼튼 건강운동이라는 아젠다를 선정하였습니다.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에게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겠지만 저희는 동년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는 혼자 사는 동년배 또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말벗도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대상자에게 가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체조를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각박해진 현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혼자 사는 분들을 찾아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배 및 동년배 선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시민 화이팅!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화이팅!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령 친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2017년 WHO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선배 시민들은 노인들의 시각에서 고령 친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전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노인과 지역 사회 간의 상호작용하여 노인 주도의 지역 사회 참여를 실행하게 하는 최적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선배 시민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고령 친화 도시 환경 조성을 아젠다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결국 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란 누구에게나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거시적 정책 제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정책 제안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습하고 토론하신 모든 선배 시민 봉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젠다 발표를 통해 우리 선배 시민들이 공동체와 후배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아젠다 발표를 보면서 후배 시민으로서 선배 시민의 뜻을 이어받고 함께 동참해야겠다는 각오를 좀 다져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선배 시민분들께서 선배 시민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한 80여 분의 선배 시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사전에 준비하셨던 종이에 각자가 생각하는 나에게 선배 시민이란 무엇인지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작성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원 종합노인복지관 선배님들은 작성을 좀 사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나에게 선배 시민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조건행 선배님께 선배 시민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ICT 봉사단의 조건영입니다. 우리 선배 시민에 대한 어떤 좋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신 해탈시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소랴 증거 불수호 난행이다. 눈 덮인 벌판을 걸을 때는 모름지기 이리저리 걷지를 마라. 금이라 행적 수작 후 인정이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언젠가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선배 시민으로서 아주 좋은 귀감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소 난행. 정말 멋진 명언입니다. 역시 평소 선배 시민의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이렇게 망설임 없이 명쾌하게 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걸으면 길이 되겠죠.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다들 작성하셨나요? 줌으로 작성하신 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네, 동그라미가 이제 속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종이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선배 시민이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요. 지금 온라인 중계 시스템상 음향 송출이 어려워서 제가 대신 몇 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 네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네, 나에게 선배 시민이란 후배 시민을 이끌어주는 견인차다. 네, 요거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노인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선배 시민이라고 하면 이제 후배 시민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견인차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으면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맞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분 제가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네, 우리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 한번 볼까요? 네, 나에게 선배 시민이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다양한 사람과 생각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뭐든지 즐겁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네, 선한 영향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배 시민 역시 긍정적인 마음과 모습으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이 또 맞았나요? 맞았으면 또 한번 동그라미 고개를 끄덕거려 줘도 되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글이 되게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 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교노인복지관, 네, 나에게 선배 시민이란 깨끗한 환경에 앞장서는 것이다. 네, 아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를 발표했잖아요. 코로나19의 건강에 대한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 동아리에서는 이제 깨끗한 환경에 앞장서는 활동들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제가 응답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의 해석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팔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다짐문을 새기고 선배 시민의 길을 가시는 후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젠다 발표와 어르신들의 선배 시민 다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총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요. 우리 아까 봐봐봐 실천들을 아까 아젠다를 통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살펴봐, 주위를 둘러봐,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봐. 이런 실천들을 그 아젠다 속에 담아서 충분히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자기답게 이야기하는 선배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선배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총회를 통해서 사실 새로운 시작을 도약하시는 건데요. 그 길들이 즐거운 소풍길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선배 시민 선언문을 영상으로 같이 낭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교수님 교육을 우리가 같이 듣고 또 지역별로 아젠다를 선정된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이 감동과 좀 의미들을 오늘 좀 나눴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의 여운을 다 함께 여기 계신 여기 저희 지금 복지관 앞에는 또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어르신들과 또 지역 우리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이렇게 선언문 합창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을 현장에 다 모시지 못했지만 우리 복지관에 계신 분들 몇 분 같이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JWBC 김종길, 디딤돌 신희선, 건강동아리 장승목 선배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저희가 선배시민 선언문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선배시민의 의미를 담아서 선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거든요. 책상에 놓여 있는 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아까 선배시민의 선언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선배시민 김종길입니다. 네, 선배시민 JWBC 김종길 어르신입니다. 네. 네, 디딤돌의 신의선입니다. 예, 주물복지관 건강동아리 장승목입니다. 네, 어쨌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 하나라는 구호를 외치면 여기 계신 선배님께서 선창을 하시고 또 줌으로 참가하고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같이 합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선배 시민이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죄송합니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제가 하나 하면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선창을 하시면 줌으로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합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선배 시민이다. 하나. 우리는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하나.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종길, 신희선, 장승목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선배시민 선언문은 초반에 했었는데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었고요. 또 이후에도 선언문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선배시민을 함께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중에 저희 지금 경기지역 총회처럼 전국적으로 14개 권역에서 선배시민 지역총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역총회가 끝나면 12월 1일 국회에서 선배시민 정책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대회의 성공을 또 기원하면서
함께 슬로건 그 합창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오늘 슬로건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대한민국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요거였어요. 근데 이게 전국 정책대회 슬로건으로 갈 건데요. 요거를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영상을 가지고 전국에 지금 12월 1일 날 국회에서 전국 그 정책대회 할 때 같이 이제 상영이 될 건데요. 줌으로 계신 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이 필요하네요. 아까 저희가 연습을 해보니까 또 잘 됐잖아요. 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 대한민국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요거를 조금 띄엄띄엄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 대한민국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아유, 네, 좋습니다. 혹시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다 괜찮죠? 예, 이제는 실전입니다. 이제 연습 잘했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시작하면 아까처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 대한민국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아유. 네, 이 슬로건과 같이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디자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작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닥친 코로나19 위기 역시 선배 시민들의 지혜와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는 배려의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엿본 총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댓글로 지역총회 만족도 설문지 그 링크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선배시민 자원봉사 경기권역 지역총회 일정은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네. 12월 1일 네, 진행되는 선배시민 정책대회에서 국회에서 우리 선배시민분들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